나는 건축가가 하고 싶었어 라던가 건축가 좋아요. 안 늦었어요. 핵심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건축가 하세요 그냥.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 하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 오늘은 한류 스타 온유님을 모셨습니다. 뮤지션으로서의 온유님, 또 그 밖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재능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추하다니요. 아유, 또 대스타신데 또 아유, 우리 아닙니다. 한류 스타께서 이렇게 이런 곳까지 와주셔서 이 옥탑방의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진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하여튼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본인의 얘기를 그냥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궁금했던 거는 사실 그래요. 저는 건축가다 보니까 네. 온유님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되게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공연장이라는 공간이 저는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객석 쪽에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경험은 대부분 사람들 못 해보는 건데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거의 일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15년째 하시고 계신 분이니까. 네네네. 도대체 어떠한 느낌인지가 일단 궁금해요. 사실 플로어석에 계신 분들은 제가 내려다 봐야 되는 입장인 네. 거고, 이렇게 뭔가 앉아서 2층, 3층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선적으로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 제 지인이 네. 제 공연을 찾아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더라도 잘 못 찾아요. 그거 너무 많잖아요. 몇만 명이 막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고 작게는 몇천 명 규모, 와, 그리고 작은 게 몇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회사가 네. 네.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많게는 SM타운 콘서트를 할 때 네. 거의 한 10만 명. SM타운 공연 그거를 했던 그 10만 명이 있었던 데가 어디예요? 아지노모토였는데요. 그때는 그 야외예요, 실내예요? 야외였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희가 비를 어마어마하게 맞으면서 거의 바닥에 물이 막 첨벙첨벙한데, 저희 준비 동작이 누워서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에브리바디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 멤버들끼리 와, 이거 오늘 그냥 재밌게 미친 듯이 해보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감전 같은 거? 근데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에만 집중을 하는 게 맞으니까. 프로 정신 대단하신 거예요. 샤이니가 처음으로 도쿄돔에서 공연한 게 몇 년도였어요? 홀 투어부터 시작해서, 홀 투어가 뭐예요? 일본에는 크게 네. 홀, 아레나, 돔이 있어요. 3천석에서 한 8, 9천석까지는 홀, 만석 가까이에서 조금 이상 되는 공연장을 아레나 공연장이라고 하고, 위에 이제 몇만 명이 수용 가능한 곳을 돔이라고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디움,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은 스타디움으로 또 따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위에.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 야구장이잖아요, 원래 거기가.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야구장 좌석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뭐 무대 세트가 투수 쪽에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뭐 야외 쪽에 설치됩니까? 뭐 어디 쪽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투수 입장하는 그 뭐라 그러죠? 벤치? 덕아웃. 네, 덕아웃이 저희가 바라보는 곳에 있었어요. 위치상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복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하니까 어느 한 공간에 붙어 있는 게 맞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좀 특수한 경우로 가운데다가 지어서 원형 구조의 무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샤이니 그룹으로도 공연을 해보시고 솔로로도 해보시고 다 네. 해봤잖아요. 그래도 그룹으로 하면은 약간 옷 갈아입거나 뭔가 중간에 쉬는 타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네. 멤버 민호 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멤버들이 개개인의 솔로 무대가 네.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단독 콘서트 때는. 예. 근데 그럴 때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왜? 체력이 딸려서? 그냥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먹는데 어. 사실 20분 남짓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 스테이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유압식으로 올라가는 스테이지였나 봐요. 네, 유압식으로 올려서 돌출까지 그대로 나가는 스테이지였어요. 올린 다음에? 네. 와, 저거 그래서 죽겠는데? 관객분들이 아래에도 계시고, 옛날에는 무대 자체가 그냥 벽에 붙어서 네. 이제 관객들은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렇죠. 그런 시선으로만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무대가 어디로든 갈 수 있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내 파트가 아닌 부분에도 다른 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 제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했던 공연장인데 여기도 대극장이에요. 엄청 큰데요, 저기도. 네. 네. 어때요? 뮤지컬하고 실제 뭐 샤이니나 모뉴로서의 다른 콘서트하고의 좀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다른 건 규모의 차이기도 하고요. 네. 얼마나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냐. 근데 이게 훨씬 뮤지컬은 훨씬 가깝죠. 네. 그리고 뭐 라이브도 예를 들어 엄청- 무대가 여기까지라고 네. 하면은 무대 끝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앉아서 보시니까 진짜 긴장도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땀 하나 흘리는 것까지 보이시니까. 그리고 제가 네. 이번에 콘서트를 진행했거든요.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네. 공간이 다른 곳보다 조금 작은 공간에서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했으니까 딱 집중도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지 않았을까 싶어서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저도 어디서 강연을 하지만은 큰 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그만한 동네 서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진짜 제 책을 읽으신 분 몇십 명이랑 할 때가 진짜 인텐시브하게 막 맞아요. 얘기할 네. 수 있는 그 진짜 통하는 맞아 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런 찐 것 같아요. 팬들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이 건물은 제가 아는 거예요. 네, 요요기. 겐조단계 올림픽 경기장으로 지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네, 네, 네. 여기서도 공연해 보셨어요? 저희 첫 콘서트가 요요기 경기장이었고요. 샤이니로.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혼자 투어를 돌면서 네. 마지막을 찍었던 게 요 경기장이었어요. 아니 혼자 해도 저길 다 채워요? 좋은 기회로 할 수 있게 돼서 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건물이 유명한 이유는 이 건물은 약간 현수교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포스트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줄 걸고 지붕이 다 거기에 이렇게 현수교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이런 곡선이 나오는 이유가 줄이 드리워진 그 금문교랑 비슷한. 아, 그렇구나. 다리를 만드는 네. 것처럼 그렇죠. 골조를 해놓은 거. 네, 되게 곡선이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뛰어노는 공연을 할 때 네. 저런 곳에서 뛰어 해서 한바탕 같이 뛰면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그런 들어요. 느낌이 있어요? 네, 같이 뛰면. 그래서 뛰지 말라라는 조항도 아 그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그거 경기장에서. 잘못하면 무너지거든. 실제로 저런 현수 구조로 돼 있는 거가 영국의 런던에 가보셨죠? 네.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아세요? 네네네, 알죠. 보행자 전용 다리로 아주 얄쌍하게 잘 만든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엄청 세계적인 구조회사에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걸어가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사람이 걸어서 그런 거래. 그냥 진짜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게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할 때 자동차 무게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와 사람은 다르거든. 네. 자동차는 바퀴로 굴러가니까 그대로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사람은 우리가 걸을 때 안 넘어지는 이유가 왼발 뒤지고 오른발 뒤질 때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밀어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게 안 쓰러지거든.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를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수천 명이 걸어가면 우리는 예민해가지고 집단으로 싱크로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흔들린 거예요, 점점. 폐쇄했어. 아, 진짜요? 어. 폐쇄가 되다니. 그래서 아까 그 한 번에 이렇게 뛰는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뛰면은 누적되면. 그러면 저게 파괴될 수 있지. 아, 위험한 거구나. 실제로 가보진 않았지만 음향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요요기 경기장.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저런 지붕이 음을 난반사시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땐 약간 볼록한 것들이 있어야지 음을 난반사시켜서 좋다. 오목하면은 소리가 한쪽으로 모여서 되게 안 좋은 잡음을 만든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월드컵 경기장, 지금 보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야외잖아요. 네. 위가 뚫려 있는 공연장은 공연하기가 진짜 어렵죠. 힘들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소리가 세잖아요. 저는 별거 아니지만 강연을 하잖아요. 네네네. 강연할 때도 내 마이크 세팅이 너무 잘 돼 있고 내 음색도 그대로 되고 그 아까 미묘한 그 차이로 강연이 정말 몰입이 되는, 하는 사람도 몰입되는 경우가 있고 제일 싫은 게 어디 지인분이 부탁해서 고등학교 체육관 같은 데서 강연하면 이제 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애들도 안 듣고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냥. 그럼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 알 것 되게. 같습니다, 뭔지. 네. 선호하는 곳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샤이니 공연을 할 때는 체조고 경기장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거기가
처음 공연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건 있어요. 아, 다만 구조상 네. 음향이 다 같이 좋을 수는 없죠.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일본 공연장 있죠. 거기는 네. 음향은 어때요? 그게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네. 웬만하면 그 딜레이까지 잡아주세요. 간격을 계산하고 그렇죠. 음파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끝에서 끝까지 거의 일정하게 무대에서 들릴 수 있게 계산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소리를 질렀을 때 야! 음. 아! 이렇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멋질 때도 있어요. 공간감을 느끼게 해줘서. 네. 그치. 뭔가 돔 공연장이나 네. 정말 큰 규모의 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네. 제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와 이렇게 어. 넘어오는 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건축에서 에코가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조금씩 그 딜레이 타임이 에코가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약간 성스럽고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와 건축의 신이라는. 그게 똑같이 있으면 되게 좁은 방처럼 느껴지고 네. 그 딜레이 타임이 있으면 넓은 것처럼 느껴지고 네. 뭐 그런 것들 장치들이 다 있을 거라고. 공연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네. 제일 큰 데가 아까 말씀하셨던 10만 명, 제일 네. 작은 데가 4천 명 정도 네. 되는. 근데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공연장 있잖아요. 아 여긴 좀 특별했던 게 모든 게 사실 다 특별하지만. 진짜 모든 공연장이 저에게 너무 특별했지만 이건 좀 네.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뮤지컬을 할 때였는데 아. 락 오브 에이지라는 네. 작품을 했어요. 네, 한국 네. 초연을 맡아서 했었는데 거기서 무대 객석으로 뛰어나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앞에 중립 난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막 노래 부르고 앵콜 때 거기 서서. 네,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건 특별한 경험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곳은 무대라고 사실 볼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객분들이랑 너무 가까이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잠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네. 나 너무 뭐 네. 온유랑 이제 옷깃이 스쳤어 라던가 그렇게 네네네. 막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더 신나서 막 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난 경험이네. 거기 네, 이제 네, 개 타신 분이네. 거기 계시는 분 진짜. 근데 정말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막 몇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한 곳에 오고, 특히 저는 소름 끼친 게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네. 샤인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카드 섹션 하듯이 네네네. 쫙 돼 있고, 뭐 거기에 또 무슨 색이죠? 그 팬들 색깔 있잖아요. 펄 아쿠아 그린이라는 색인데 그게 진짜 만들어졌- 쫙 모이면은 거의 바다 물결처럼 보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너무 네. 출렁이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타이틀에도 네. 내가 꿈꿔왔던 초록색의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샤이니 월드를 위한 애착이라던가 자부심이라던가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네. 일단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15년이나 했잖아요. 그게 뭐 1년도 아니고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엄청나잖아요. 네. 그게 쭉 갔을 때 팬들하고의 이 교감하는 게 약간 바뀌나요? 그 감정 상태가 똑같나요?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신기하다, 네네. 낯설다 이런 감정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요즘에 팬분들이랑 직접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뭐 거의 저보다 절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 못할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뭐 활동 준비하면서 이게 좀 힘들었다 이 파트가 좀 힘들었다 그러면은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훨씬 마음이 옛날보다는 많이 열렸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15년 정도 되면은 네. 쫙 하나의 마음이 돼서 응원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저는 나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몇만 명이 다 나눠져 있는 개개인인데 나라의 공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은 저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일종의 음악으로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 공간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 되기도 하고 네, 화목하게도 만들고 그러는 네. 거니까 제가 건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이걸 안 했으면 뭐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건축가가 하고 싶었어 라던가 나는 뭐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 라던가 그런 손재주가 필요했던 그런 걸 제가 좋아하세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건축가 그래서- 좋아요. 세컨 커리어를 하세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뭐 이제 33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35이긴 한데요. 그런가요? 6월 근데 되면 뭐 33살. 이제 뭐 100살까지 사는데 원래 저널리스트 하시던 분이 네. 그런 분이 건축가로 대학으로 다시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되신 분이 있어요. 와 늦지 않았네요. 네, 안 늦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시대면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네. 직업이 몇 번 내가 그냥 바뀌어도 50에 이상하지. 시작해도 된다고 봐. 오호. 건축 공부를 하면은 건축가로서 뭘 만드는 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진짜 인생을 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있거든. 여행을 가도 남들보다 좀 다른 걸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것도 물론 제일 좋지만은 저희 아들 보고도 야, 너 이거저거 할 거 없으면 진짜 건축가를 가라.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너 평생 사는 동안에 네. 써먹을 때 많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가라는 단어에 담긴 힘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직업에 네. 담긴. 근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나는 건축가를 하고 싶었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아. 들긴 들더라고요. 사실 음악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 그 공간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 음악이 딱 나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공간을 바꾸고 그걸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건축가나 뮤지션이나. 네. 그래서 저는 건축가하고 제일 비슷한 작업을 저는 작곡가 혹은 지휘자, 뭐 뮤지션 이런 사람들로 봐요. 핵심은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충분히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 가셔도 건축가를 하셔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건축가 하세요, 그냥. 건축가 해요, 그냥.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셜록 현준을 구독해 주세요. 네네. 거기서 많이 좀 건축 지식을 좀 들으시고 네. 할만한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할 때쯤 되면 연락을 따로 네, 드리도록 그러십시오. 네.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 하시고 싶은 거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네. 앞으로 그러면은 더 한 번 공연하셨고 추후에 공연 계획은 또 없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뭔가 픽스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공연을 발판 삼아서 네. 더 많은 공연을 제가 생각한 무언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연장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좀 많이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팬분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네. 건강하시고 네. 자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시간을 내주셔서 팬분들하고 많은 공연으로 접촉해 주시고 뭐 네. 뮤지컬이든 아니면 일반 공연이든 많이 네. 활동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혹시나 네. 필요하시다. 네. 오늘은 온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네. 하시면은 진짜 연락 주세요. 진짜요? 네. 진심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 일단은 레인책으로 갖고 있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태양, 바람, 구름, 비와 바다로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사이로 만남, 이별 모두 다른 적 없는